대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꼭 40일 남았습니다. 민주당은 어제로 충청 경선을 마치면서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차례의 경선을 끝냈고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일단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여론조사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리얼미터 조사입니다. 지금 조사를 보시면요. 자, 3월 넷째 주에서 3월 다섯째 주 걸로 보시겠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표가 35.2%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. 자, 2위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. 국민의당이죠? 네, 17.4%로 전주보다 크게 올랐습니다. 나머지 후보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지난주보다는 좀 하향세가 되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제 충청 경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점은 물론 충청 경선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5%포인트 가량 치고 올라온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요, 안철수와 안희정의 자리 바뀜. 그러니까 안철수가 는 만큼 안희정이 줄었다. 거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지금 저 그래프는 그렇죠. 예, 그런 그래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문재인 후보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네. 안철수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빠진 만큼 안희정이 빠진 만큼 안철수가 늘었다 한 거는 안 씨가 두 분이 예, 헷갈려요. 잠깐만 헷갈려요. 그러니까 안희정 지지자 중에 지지층 중에 약간 비민주당 그 성향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른바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네. 지금 뭐 보수 정치가 거의 뭐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그나마 안희정이 좀 낫지 않겠는가 네. 뭐 하면서 안희정에게 갔던 표가 네. 이제 그 민주당 그 첫 번째 호남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희정이가 안 되겠네 쉽지 않네 네. 하면서 그 표가 그렇다면은 어차피 안희정이 경선에서 큰 힘을 발휘를 못할 거라면 그 다음 그 문재인의 대항마는 안철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이동하고 있는 그 조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네, 이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3일간 실시됐고 전국의 19세 이상의 유권자 1,525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경선의 결과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거예요. 하지만 조사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겁니다. 자, 지역별,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문재인, 안철수, 안희정 이 3명을 비교를 했습니다. 서울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. 39.5, 그 다음에 15.8, 그 다음에 10% 이렇게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. 네, 인천, 경기도 비슷한 정도의 비율. 어제 이제 민주당이 경선을 치른 대전, 충남, 세종, 충청권은 30, 17, 28. 30대 28.1. 어제 결과와 비슷합니다.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나왔어요. 자, 이제 다음에 민주당이 가서 경선을 하게 될 영남 지방을 한번 볼까요? 네. 30.5, 8.9, 12.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고. 네, 부산, 울산,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36.7%, 안철수 전 대표가 17.1%, 안희정 지사가 5.5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한 사람,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정리가 될 거예요. 한 사람으로. 자, 호남을 다시 보시면요. 41.6, 24.9, 9.4. 자, 24.9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경선의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유권자들은 본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네.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어떤 호남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두드러지네요. 네, 우리가 이번 대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까지 호남 유권자들은 선택을 할 때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권에 비해서 가장 강한 투표를 싫어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네. 호남의 유권자들은 안철수와 문재인 전 대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그런 이번에 대선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네. 호남표 자체를 갖다가 누가 하나가 독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네. 결과적으로 호남표는 이번에는 양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렇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그전과 달리 호남표의 야당이 호남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.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갖느냐가 바로 본선을 결정한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도 자체가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어떤 대선 후보 지지도가 낮을 때 네네. 나머지 그런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자, 리얼미터의 연령별 분석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. 요새 세대 간
표의 그 투표의 경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에서 전부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지만요.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. 자, 50대, 60대 표심은 상당히 이제 비문연대 혹은 반문연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이 과연 경선에서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데 포인트가 되거든요. 네,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야권 주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 지대 전체 지지율 합산이 73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중에 안철수 대표가 17%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6%.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확고한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남아있는 그 변수가 문재인 전 대표와 유력한 대항마로서의 안철수 전 대표가 부각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누가 더 그 이슈를 선점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가 좌우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50대, 60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선전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정권 교체보다는 안희정 씨가 얘기했던 통합의 후보로서 네네. 중도의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를 제가 보기엔 대안으로 삼고 있다면 정권 교체에 유력한 적임자는 문재인 전 대표로 유권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최승성 교수님. 예. 대선이 지금 40일 남았습니다. 예. 이 40일 남은 가운데 지금 2위 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. 앞으로 진짜 어떤 현상을 보일지 더 궁금해요.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앞에서 분석하셨지만 네. 사실은 안희정 지사죠.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결국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도의 변화를 준 것 같아요. 저 네. 지지도에는 뭐 여야 가리고 없이 다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 볼 때는 안희정이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안희정이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전까지 계속 지지를 하다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 문재인 전 대표적으로 거의 구분응선 정도로 넘어간 것 같으니까 예, 지지를 빼고 그러면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네네. 중도 보수층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지지를 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. 일단 정권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선명성을 요구하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지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